아, 여기 모르지, 씹던 거. 내가 언니를 왜 몰라? 예니콜, 잠바노, 니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예니콜 조심하고. 자, 레디, 액션! 영화 도둑들의 한 장면입니다. 예니콜, 잠파노, 그리고 씹던 껌. 카지노를 털기 위해 뭉친 일당은 이름이 아닌 예명을 부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참치, 리치, 비비, 그리고 으뜸이 일명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성매매라는 은밀한 영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명은 이렇습니다. 자, 성매매 안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시죠? 네, 이번 사건이 놀라운 게 성매매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게 콜센터까지 차려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원 등만 16명입니다. 네. 이 중 6명이 구속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예명을 쓴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명 마마라고 불리운 성매매 알선 에이전시들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소개했고 네. 조직원들은 이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과 이천, 군포, 의정부 지역 등에서 오피스텔 49개를 빌려서 성매매 영업을 해왔는데 24시간 콜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예약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했는데 성매매 알선 사이트엔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에이전시가 동남아에서만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까? 지난해 8월부터 성매매에 동원된 동남아시아 여성만 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경찰은 총책인 세종대왕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알선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태국과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3월 경찰이 콜센터에 들이닥쳤을 당시에도 조직원들은 여성 한 명의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로 쉽게 빠져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성매매 알선한 조직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임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데가 상업도 하고 주거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범행 상당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총책을 세종대왕이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조직원들도 으뜸, 참치, 비비 등과 같은 예명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네. 텔레그램 같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만 사용을 했고요. 근무 교대 시간에는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나 경찰 단속에 대비해서 성매수자의 신상 정보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따로 보관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네.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서 자료를 폐기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네, 조직 운영 계좌에서 발견된 돈만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단속 당시에 콜센터에서 압수한 현금만 해도 3천만 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단 이틀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포통장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렇죠. 은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히 현금 거래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받으러 갈 때는 헬멧을 쓰고 음식 배달업체 조끼를 입어서 예. 신분을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들한테 적용한 범죄, 죄명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엔 기존 성매매 알선 혐의에 비해서 형량이 확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성매수자들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경찰이 그 조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매수자 13,000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성매수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